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행사 취소 이후 또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서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식령 남북 스키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측 대표단이 오늘 우여곡절 끝에 전세기를 타고 방북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최대의 압박 작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간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말 특별하게도 북한이 선수단도 보내고 예술단도 지금 보내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남북 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좀 갈등이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성월 예술단 점검단이 와서 연기 통보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금강산 문화행사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북측에서는 정확히 왜 취소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물론 북한 매체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합니다. 다만 언론 탓도 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왜 북한이 취소했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벌써 두 번째 아닙니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특별한 명분도 없고 또 뭐 이렇게 한밤중에 심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상당히 못마땅한 시선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아까 우여곡절이라는 표현도 하였고 살얼음을 딛고 있는 그런 기분도 느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이 북한은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공식화되었고 언급이 됐던 것만큼 큰 틀에서 볼 때 조금 뭐 이런 과정은 거치겠지만은 평창 올림픽 참가라는 큰 대의는 아마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벌써 뭐 한 두 번 정도 이런 해프닝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좀 비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 정부도 좀 따끔하게 좀 하지 못하는 데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북한의 행태가 대단히 무례하고 또 우리 정부를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무례하고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런 면을 분석해 본다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선 보고 싶은데, 첫째는 뭐 북한에서 이제 현송월이 갔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연기를 시켰고 하루 만에 다시 이제 원상복구는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명분사건으로 우리 언론의 소위 이제 북한 행사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참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어떤 남한 언론의 길들이기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그런 차원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 금강산에 갔을 때 금강산 내에서의 어떤 준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부실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미 금강산 아시다시피 지금 2008년 이후에 지금 거의 한 7년, 8년 가까이 시설이 지금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전기도 어려운 상태니까 기름을 갖다가 거의 뭐 1만 리터 정도 가져가야 된다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연장의 전기, 급수, 난방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공연을 이제 외부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 하나.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연을 하고 났을 때도 제가 볼 때 사실은 금강산이라는 그 시설은 우리가 지어준 건데, 북한이 지금 뭐 거의 강탈하다시피 현대아산 재산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유엔 제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북한으로 봐서는 일단 그런 준비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문제가 있고, 크게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실리가 없는 이 금강산은, 그러니까 뭐 어떤 그걸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는 거하고 연결될 수는 있지만은, 우선 당장으로 봐서는 금강산에 했을 때는 남측이든지 북측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리를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일단은 금강산 행사는
뭐 이런 우리 언론에 이런 탓으로 돌리면서 한 것이 아닌가 예. 무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마침 이 조청년 기관지죠 조선신보에서 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금강산 행사 취소는 경고다 이렇게 하면서 열병식은 군사 도발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남측의 언론과 보수 세력은 자꾸 이거를 군사 도발로 보느냐. 그러니까 열병식을 직접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열병식에 대한 어떤 남한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부 경축 행사를 하는데 왜 비판을 하느냐 하는데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신년사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판을 뒤집어 엎는다든가 새 판으로 완전히 판가리 하는 건 아닌데 흔드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이게 젠틀한 측면도 있지만은 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상황을 주도해서 나가면서 계속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들이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메시지가 안 먹혀질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길들이기 측면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정상회담이나 뭐 유엔 사무총장이 방북하기 전에 하루 전날 취소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은 예. 반드시 이런 상황을 통해서 판은 뒤집어 엎지는 않는다. 이걸 이성건이처럼 과거에 회담장 박차고 나가는 게 특기인데 그런 거 안 하고 예. 하되 흔든다. 계속 흔든다 그러죠. 예.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 스키 선수로 방북했습니다. 방북해서 다시 올 때도 항상 그런 메시지 전략을 가지고 온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큰 틀에서는 우리가 달성하는 전략적 목표에 중시해야 되지만은 그런 술수나 이런 것도 따질 건 분명히 따지면서 예. 잘못된 걸 지적해 나가면서 큰 틀에서 넘어가는 우리 안에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외곽 단체나 우리민족끼리나 조선신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2월 8일 날 선보일 예. 이런 무기 체계라든가 행사에 대해서 일체 비난을 못하게 하는 입막음용 예.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오랜만에 조성된 이 남북 화해 무드에 뭐 찬물을 끼얹겠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북측이 자꾸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도발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북측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진위들을 왜곡해서는 좀 북측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후의 행사에도 조금 차질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마 모든 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도 이제 금강산 문화행사는 취소가 됐지만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오늘 오전에 이제 전격 성사가 돼서 지금 이제 선수단이 아마 이 시간에는 그 스키장에 도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재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제재도 제재지만은 이 금강산 그 문화 공연하고 마식령 스키장은 비슷한 지역에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마식령 스키장의 코드는 뭐냐면 김정은의 치적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단속용, 내부 결속이나 이 치적 홍보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스키를 좋아한다는 그런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있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을 통해 가지고 국제자의 동계 스포츠를 즐기는 북한 생활의 스탠다드나 아주 생활 수준의 높은 걸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그 원산 갈마 비행장까지 연결하는. 이번에 그래서 지금 하루 1시간 전에 그 합의가 돼서 전 세계가 운행이 됐지만은 이거는 동해 그 항로를 이용해서 간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측이 노리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라든가 동계 올림픽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전반적인 이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미국 측과 조율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다녀온 비행기는 180일간 미국을 들어갈 수 없다. 뭐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항공사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뭐 간단한 문제로 보입니다만은 우선 이제 작년 9월에 그 미국의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의하면은 북한을 다녀간 배나 비행기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일단은 미국을 갖다가 다니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간 것이 아시아나인데 아시아나 전세기가 갔을 경우에 갔다 오는 건 좋은데 그 비행기가 다시 그러면 미국을 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소형 비행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행기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개연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단지 이제 아시아나라는 이런 이제 이 항공사로 볼 때는 혹시라도 아시아나의 이제 이
비행기가 미국의 취향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는 당연히 항공사 측에서도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예. 미국하고 협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것은 단순히 이제 미국의 FAA의 그 항공뿐만 아니고 미국의 국무부 이제 또 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거든요. 예, 맞습니다. 재무부라든지 백악관, 국방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소위 인터 에이전시 이 범정부적인 어떤 그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려면은 미국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예. 그것이 제가 볼 때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서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좋다. 예. 이번에는 일단 아주 그 예외적인 케이스로 인정을 해준다. 예. 그러나 단지 이제 이것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뭐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건으로 아마 이번에 미국 측에서 예. 우리 이제 평창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예. 양해를 해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공동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들어가서 오늘은 자율 훈련하고 내일은 이제 합동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비행기를 전 세계로 갔는데 돌아올 때 이제 북측 스키 선수단을 태우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걸 보면 이후의 일정들이 좀 잘 진행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6일 날도 뭐 예술단도 오기로 돼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갔을 때 그 상비군 선수들이 간 게 아니고 대표 선수들이 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상비군이 가는 건데 그 선수들이 올 때 그 강릉 지역 일대에서의 그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그래서 현성월이 지난번에 왔을 때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현성월의 말 중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뭔가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뭘 보여주겠느냐? 예. 그러니까 뭐 이 예술 작품 무술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통해서 북측이 원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그 입력시키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남북 교류 대화와 북한의 핵 보유국, 핵 미사일하고 남북 대화 교류가 병존할 수 있다. 그게 하나가 된다고 해서 다른 게 차단되는 게 아니고 예. 병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평창 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서 인류의 축제가 되려 하는 거는 뭐 미국 아니라 전 세계가 확실히 화답하는 거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가지고 비핵화에 어쨌든 물을 흐리게 되는 예.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제재는 제재라는 예.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인의 마음과 생각을 향한 전투를 하기 위한 그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객석도 크게 어. 또 전통적인 관현악단이나 스키 선수 훈련도 전통적인 훈련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인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에 메시지를 전하려는 공연 내용과 규모 외에도 던질 메시지가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통해서 이른바 그 한미 간의 갈등 요소를 예. 증폭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뭔가. 그리고 이제 막 2월 8일 날 전야제 행사 때 북한에서는 건군 70주년 그 열병식을 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전 세계 대대적인 보도가 있을 때 이런 것을 북측으로서는 과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예. 와 있는 선수들이 무슨 반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예. 반드시 그 두 가지가 병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예, 현송월 단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이 얘기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현송월의 나이가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다. 뭐 1972년생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41. 네, 뭐 어제 국정원 보고한 예. 얘기로는 이제 77년생이고 예. 41살 예. 이렇게 만으로. 뭐 얘기를 했는데 아마 맞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예. 테니까. 예.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나이라고 보면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김정은하고 어떤 관계성을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다고 국정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김정은 내지는 김정은과 가까운 권력층으로부터 특별한 비호는 받고 있는 것만 확실합니다. 예. 여태까지의 어떤 그 현송월이 그 2년 전 2015년 12월 달에 그 베이징에 가서 이제 회군했을 때의 자세라든지 또 이번에 왔을 때 회담했을 때의 그 뭐 회담 단장이라든지 실무진에서 그 현송월에 대한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2박 3일간 뭐 현송월이 취했던 여러 가지 그 이런 것을 볼 때 역시 상당한 지금 비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맞고 또 나름대로 그런 그 비중을 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이제 어떤 방금 우리 김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 남한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예. 하는 뭐 이런 각오를 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북한의 하여튼 그 자리는 당 중앙위 후보위원이고 지난번에 맡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아닌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선동부 부부장은 아니되 이제 그 현역 대자의 계급으로서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올랐다. 당 중앙위 후보위원까지 중앙위원회 이제 위원 후보위원 해봐야 한 250명 내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모랑봉 악단의 단장 또는 뭐 지금 되고 있는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장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뭐 김정은 내지는 최소한 권력층의 어떤 비호를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술단 삼전 관현악단 8일 날 강릉 아트센터에서 첫 공연이 있습니다. 과연 뭘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열병식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이제 8일이죠. 그러니까 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 열병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규모도 좀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될 거다 하지만은 그 날짜가 정말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방금 CNN 물어보니까 지난 11월 달에 그 발사했던 화성 15형 그런 무기들이 전략 무기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만약에 열병식을 한다면은 적당히 북한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소위 평창 올림픽으로 전 세계에 뭐 올림픽에 대한 그 행사가 있지만은 북한으로 봐서는 평창 올림픽보다도 주민과 김정은의 어떤 그 리더십 과시를 위해서는 평양에서 하고 있는 열병식 행사가 더 큰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내부적인 어떤 그 행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특히 이제 지난 11월 29일 날 화성 15호를 쏘고 나서 뭐 핵무력의 역사적 대업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열병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예. 무기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예. 화성 13호라든지 또는 뭐 SLBM의 그 새로운 형태 뭐 이런 등등도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뭐 남이 어쨌든 일단은 내 갈 길을 가고 예. 우리는 핵보유지를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예. 이런 것이 이 정규군이었다가 이제 정규군 창건 70주년이거든요. 예. 북한으로 봐서는 금년도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예. 첫 번째 하나는 70주년 되는 건군 창건 기념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9월 9일 날인 정권 이 창건일, 정권 기념일 이 두 가지 행사를 놓고 본다면은 북한으로 봐서는 이번 건군절을 자기 나름대로는 대단히 의미 있고 예. 또 성대하게 치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군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무기의 뭐 이렇게 과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야제 올림픽 전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 이제 전야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외신도 그렇고요. 국내 언론도 아마 열병식에 또 조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올림픽과 이후의 남북 관계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단순한 열병식이 그런 그 지적을 하는 분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이성권 위원장이 첫 남북 고위급 대담에서 그 기자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2월 8일 날 하는 행사는 이 그동안에 CNN을 비롯해서 MBC, 뭐 AP 통신보다 그 로이터까지 세계적인 언론사를 평양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내려보내주는데 과거와 똑같은 형태의 그런 열병식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어떤 뭔가 뉴스 가치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걸 내놓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미국이 기조로 삼고 있는 힘을 통한 안보 그렇다면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북한의 그 어떤 위협, 현실적으로 당면한 위협을 너희들이 느껴라. 그렇게 하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으면은 이런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그것이 이제 외부로 한 메시지고 예. 내부로 향한 메시지는 지금 북한의 돈줄을 조여주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북한 체제가 아주 흔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런 내부의 불만도 잠재우면서 이렇게 해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저는 뭐 기자 평양 초청 공작이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숙달이 돼서 예.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이거를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까지도 다 훈련이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이번 2월 8일 행사를 할 것이다. 예. 그러면
평양에서는 핵과 미사일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같은 날 평창에서는 예. 올림픽 세계 인류의 축제, 스포츠 축제, 문해가 축제가 열리는 묘한 대비를 이루는 양상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IOC에서도 바라는 바가 이게 평화올림픽이고 안전한 올림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평창 이후에 앞으로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깊숙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거는 좀 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히 불입니다. 불은 뭐 복잡하게 하면 돼. 불이 날까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이상하게 아주 그 이른바 톤다운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키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 올림픽 성공을 가지러 가면서 이 잘못된 도발을 일삼는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CNN이 오늘요 그 올림픽 이후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침 미국 합참 차장이 그 북한의 ICBM을 예전에는 1시간 정도 파악하는데 걸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12분이 전에야 파악이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탑재 기술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합참 차장이죠. 예. 합참 차장이 이제 그 오늘 아침인가요? 세미나에서 그 밝힌 내용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ICBM의 능력 중에서 여러 가지 진전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재진입 기술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술이 아직까지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은 의심이 간다. 두 번째는 과거는 약 1시간 정도의 경고 시간을 자기네들이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발사하기 전에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봤는데 지금은 북한이 이제 텔이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싣고 다니는 그렇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죠. 이동식 발사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 간격이 작아져 가지고 대략 한 뭐 10분 내외, 10분 내외의 이 경고 시간뿐이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국의 정보 능력이 막 가공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사 시간까지는 자기가 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와 있다. 그런 점에서 계속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이걸 갖다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미 합참 차장이 얘기를 한 걸로 그래요. 저는 압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압박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행정부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 정부는 이제 사실은 대화 모드로 가고 있는 게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공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어떤 진정성 이걸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더 강하게 또 압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한미 동맹이 1인치 오차도 없다. 완전히 공개가 됐다고 하지만 그 아주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 북한의 고위 군사당국자들, 합참 차장까지 나오고 정보 군사당국자들이 자꾸 나온다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미국의 그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나 국방장관은 이 군사력의 군사 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해서 이 외교라든가 모든 국방 외교 안보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준비입니다. 준비 없이 어떤 군사적 조치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압박하기 때문에 북한도 이걸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하는 거는 변명의 시단이 끝났고 힘을 통한 안보 그리고 과거 같이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는데 그건 구체적인 그 세부 사항을 오늘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죠. 한미 동맹에 뭔가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국권에 가는데 이제 저는 군사 정보 내지는 군사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준비를 정확하게 하나하나씩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고 사령관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있을 때, 또 북한의 잘못된 도발 행동이 있을 때는 준비된 군사 대비 태세가 행동할 가능성은 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미국의 그 힘을 통한 안보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오판에 대해서는 아주 감내하기 어려운 대가를 분명히 치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부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상당히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예. 그리고 아주 자신 있는 의도로 얘기를 맞습니다. 하면서 예, 예. 특히 이제 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 정권을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악랄하고 이 독재적인 정권, 거의 유일한 정권이고 예. 그 독재적인 이런 정권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핵무기가 바로 미국에 도달할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응 전략으로서 최대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 압박 중에서도 과거 정부들이 시행했던 그런 과오 실패를 나는 하지 않겠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신중하게 보면서 예. 올림픽 이후에 예.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국정연설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